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이겐밸류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에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주성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해서 PCA라고도 합니다. 예, 주성분 분석. 자, 정의를 한번 볼게요. n차원의 데이터 x1에서 xk가 있다. 자, n차원이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x1에서 xk라는 말하고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x1에서 xk라고 하는 거는 k개의 벡터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벡터들은 이제 n 차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그 BOK의 의미하고 n이라는 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xi들은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제 Rn에 있는 거죠. 이라고 보면 되죠. 성분이 n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서 보면은 k개의 샘플이 있고 각각의 샘플이 n개의 피처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 보면은 이제 k by nx 파일, 엑셀 파일이죠, 그죠? k개의 로가 있고 뭐 n개의 그, 그 칼럼들이 있는 건데,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약간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이 xi들을 n 차원으로 보는 칼럼 벡터로 이해하면은 로가 n개가 있고 칼럼이 k개가 있을 수 있네요.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데이터는 k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의 차원은 n이다. 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평균 벡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숫자 하듯이 숫자가 만약에 xi에서 xk가 숫자면은 우리가 다 더하잖아요. 그래서 벡터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xi는 이게 벡터의 합입니다. 벡터의 합이고 총 k개가 있으니까 k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 평균 값이 아니고 평균 벡터 m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공분산 행렬입니다. 행렬. 코베리언스는 그냥 밸류고요. 공분산 행렬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경우에는 행렬이 xi라고 하는 아까 그 벡터 있죠. 빼기 m도 벡터입니다. 얘도 그 두 벡터를 빼고 그다음에 xi-m의 트랜스포즈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게 이 xi-m이라고 하는 게 칼럼 벡터냐 로 벡터냐가 중요하죠, 이게. 예. 그래서 xi-m이 이게 로 벡터면은 요 xi-m의 트랜스포즈랑 하면은 이게 실수값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트릭스라고 안 하겠지. 그렇죠? 매트릭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xi-m이 칼럼 벡터입니다. 칼럼 n차 칼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잠깐 헷갈릴 수 있다고 한 게 요 x-m이 길이가 그 칼럼 벡터입니다. 칼럼 벡터. 그래서 n by 1짜리 칼럼 벡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x i 마이너스 m이라는 게 n by 1입니다. 그래서 n by 1 칼럼 벡터. one in 칼럼 벡터. 칼럼 열 벡터이고 요 트랜스포즈는 그러면은 행 벡터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직접 같이 쳐서 보는 이유는 빨리빨리 제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미리 다 써져 있으면은 그냥 쭉쭉쭉 말로 설명하면 그냥 금방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좀 칠판에 쓰듯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1 by n짜리죠. 1 by n. 1 by n짜리인 by n인 행벡터입니다. 따라서 요 두 개를 곱하면은 요 두 개 xi-m과 xi-m 트랜스포즈를 곱하면은 무슨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n by n 행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곱하면은요. n by n 행렬 하나가 나오고 그것을 k개씩 더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칼라로 나누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것이 이거 이렇게 생긴 요 안에 있는 얘는 행렬을 곱이다 보니까 트랜스포즈 이것은 n by n 행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요 평균 벡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벡터 와 차이로 해서 나와 있는 값이죠. 그래서 하나의 n by n 매트릭스가 되고 그것을 쭉 모든 샘플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산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실수에서의 분산은 하나의 평균값과 평균값에 대해서 그 주어진 샘플 값의 차이, 그죠? x 마이너스 뭐 미디엄의 원래는 제곱이죠. 제곱인데 그것이 모든 샘플에 대해서 하니까 시그마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xi가 실수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만일 xi가 실수라면 우리가 아는 분산이 된다.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벡터 형식이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된 거고요. 특히 이제 요 평균 벡터가 0이면은 이제 m이니까 간단하게 요 형식이 되는 거죠. 이 m이 0이면 이렇게 된다. 이쪽으로 따로 이렇게 쓸까요? 원래 수학식은 좀 중요한 식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런 식으로 칸을 띄어서.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여러분들이 진짜 데이터 분석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매트릭스예요, 이게 지금.
요것을 보고 나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볼 수 있잖아요. 서로 상관관계가 어떠냐라는 것이죠. 이 값이 뭐 우리가 아는 분산에서도 특히 그렇지만 이 분산 값이 작다라는 거는 데이터들이 이xi라는 값과 이 평균 값이 사이가 가깝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xi가 모두 m이면 분산이 0이겠죠. 분산이 크면은 클수록 데이터들이 쭉 퍼져 있다는 거잖아요. 평균을 기준으로 옆으로 쭉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근데 평균을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가깝게 있다 그러면은 평균 빼기 샘플 값들의 제곱의 합이 숫자가 작겠죠. 그래서 분산이 크냐 작냐가 그 모집단이 얼마나 잘 분포되어 있느냐, 그 평균 값을 기준으로 잘 꽉 차 있느냐, 그럴 때는 값이 작은 거고 분산값이 크다는 거는 띄엄띄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수학 시험은 뭐라고 하죠? 수학 시험이 편차가 심하다고 하나?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데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잘하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이 왼쪽 오른쪽 쫙 있는 거예요. 그럼 분산값이 크겠죠. 근데 국어는 어떻습니까? 국어 시험은 보통 보면은 평균하고 그다음에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 혹은 대부분 학생들이 평균에 몰려 있을 경우에 분산이 작아 혹은 표준 편차가 작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편차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벡터 버전으로 나온 게 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C.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PCA라는 이제 개념을 하기 전에 요 신기한 것이 나오는데 내용이 상당히 잘 나온 책이 응용이 보이는 선형대 수학이라는 책이 나와요. 이게 지금 어, 많은 게 생략이 돼 있구나. 하여튼 뭐 그냥 넘어가고요. 예. 자, K 차원으로 근사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J라고 하면 이라고 나왔네요. 이게 원래 자료 맞죠? 음, 지워진 것 같은데. 음, 아니구나. 지금 이게 좀 칸이 좀 흐트러져서요.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똑같은 순서인가요? 이게 지금 파일이 잠시만요. 여기까지는 좀 잘 나왔고요.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내용이 예,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파일이 지금 사라지는 건가?
요거를 쓸게요.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글이 단점이 이렇게 막 좀 움직이면은 막 파일이 움직이면은 칸이 막 엎치락뒤치락해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된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 되고요. 요거를 좀 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밀리냐? 네, 요 내용이죠. 자, 그래서 X1에서 XM. 좀 전에는 이제 K라는 말을 썼는데 XK인데 M하고 K, 또 M도 있으니까 좀 헷갈릴 텐데 그냥 무시하고요. 그래서 X1에서 XM을 새로운 기저 U1에서 UN. 근데 이 기저는 집교하는 단위 벡터입니다. 일반적인 기저 중에서 오소고널한 거면서 동시에 유닛 벡터인 거. 자, 걔네들을 UI에서 UN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러한 벡터들을 새로운 기저로 생긴 좌표계로 선형 변환을 이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X1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X라고 썼지만 이제 X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임의의 벡터 X를 이제 이렇게 UI에다가 프로젝션을 합니다. 그래서 X의 트랜스포즈 U, 우리 프로젝션 많이 배웠죠. X의 T의 UI는 X 인너 프로덕트 UI랑 같습니다. 그래서 X를 UI 방향으로 정사용한 벡터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물가물할 텐데 이거 다 예전에 한 얘기입니다. 프로젝션을 한 건데 대신 이제 원래 밑에 분모가 UI가 그 길이가 있었던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 프로젝션을 조금 열심히 한 걸로 기억이 났는데. 아이고 이거 챕터가 다르서 없구나 여기. 아이고. 여러분들이 예전 챕터를 보면은 이제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의 정의에서 아까 나와 있는 분모가 사라졌는데 사라진 이유는 여기가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는 divide by 그러니까 x.ui divide by ui.ui잖아요. ui.ui는 ui의 크기의 제곱이 근데 ui의 제곱이 1이니까 분모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ui는 원래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프로젝션을 했을 때 이 값이 이제 ui 쪽의 스칼라 값이고 그래서 x를 리라이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n개의 그 벡터 중에서 만약에 k개만 쓴다는 거죠. 요 ui가 n개로 원래 해야 되는데 k개만 할 경우에 처음 k개의 기저 벡터만을 사용해서 오리지널 x를 x의 햇으로 근사한다. approximation 한다. 그래서 원래는 x는 전체로 표현해야 되는데 캐피탈 K만 썼을 때 그것을 X의 햇으로 본다 이거죠. 이렇게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내용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K 차원으로 근사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J라고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해야 말이 되겠죠. K 차원으로 근사를 하면
K 차원으로 K개로 근사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J라고 하면 그 J가 나온 게 얘죠. 그래서 좀 전에 xi 마이너스 xi의 hat, xi의 hat은 그 k개로만으로 이루어진 근사값이죠. 그리고 오리지널은 이제 x고요. 그래서 그 xi하고 xi의 hat의 절대값을 해서 제곱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 분석할 때 오리지널 값과 프로젝션 한 것의 차이에 제곱하죠. 그건 똑같은 거죠, 이게 개념이. 그래서 n분의 1은 그냥 평균을 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오차를 구하는 건데 다시 익스펜드 하는 겁니다. x의 i는 어떻게 됩니까? x의 i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UJ의 이건 전체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XI를 이렇게 쓴 이 식은 위에 나와 있는 여기 이 식입니다. X 대신 XJ를 집어넣은 거예요. XJ의 트랜스포즈의 UI 이렇게. 혹은 이 X의 I를 여기다 집어넣고 UJJ로 바꾼 거고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뭐 편의상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x들을 이 x의 i라는 거를 ui 코디네이트로 바꿨을 때 나오는 값이고 얘는 이코리입니다. 이 xi는 얘예요. 그다음에 좀 전에 xi hat은 k개로만 했죠. 이게 좀 같은 걸로 이해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조금씩 그냥 매스메릭인데 어떻게 생겼냐? 이쪽을 비교해 보니까 J가 1이고 뭐 블라블라 나오는데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값을 간단히 하면은 J가 BK 더하기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XI의 뭐 트랜스포즈 UJ 똑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값을 계속 구하는 거고 여기도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제곱이라는 거는 뭡니까? 제곱이라는 거는 이 값과 그 다음에 닷 프로덕트 또 요 자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UJ가 오소고날하기 때문에 요, 요 J 인덱스가 다르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얘들을 제곱한 것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게 true고요. 그리고 UJ의 UJ는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고 숫자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XI의 트랜스포즈는 XI가 컬럼인데 XI의 트랜스포즈는 로가 되기 때문에 로 곱하기 UJ라는 컬럼. 다시 말해서 얘는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숫자입니다. 숫자의 제곱이에요. 나머지는 똑같고 근데 얘를 다시 한번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XIT의 UJ 숫자를 트랜스포즈해도 숫자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약간 그냥 테크니컬한 거고요. 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기한 게 여기 값을 다시 트랜스포즈를 UJ가 나오고 XI는 이쪽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XI 그대로고 여기까지 또 계속 비슷한 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따라가 봅시다.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요 인덱스를 바꿉니다. J하고 I를 바꿨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괜찮고 바꾸니까는 UJ를 이쪽 얘를 뺀 거예요. 이렇게 뺐고 그다음에 n분의 1을 이 안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또 UJ를 또 뺐고 그래서 요건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 빼서 나머지 이렇게 따로 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값이 n분의 1의 시그마 xi 트랜스포즈가 이게 알고 보니까 C였죠, C. 자, C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이게 C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M이었을 때 공분산 행렬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xi 트랜스포즈. K분의 1.
자, 이 경우는 이제 n분의 1이겠지만, 그래서 xi 트랜스포즈 평균 벡터가 0인 공분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가 갑자기 C로 탁 바뀌었어요. 그리고 뮤j, t, c, 그다음에 뮤j. 이거는 이제 그 프로젝션 하는 그 기저 중에서 유닛 벡터들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j는 k 더하기 1부터 n까지. 예, 이게 이제 오류가 된다는 거죠. j라고 하는 오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가 팅 하고 나온다는 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다음에 올리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트도 이렇게 됐습니다. 한편 UJ 트랜스포즈 C의 UJ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UJ 트랜스포즈 C의 UJ 요 안에 있는 게 뭐냐를 지금 얘기하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시그마 J의 제곱 다시 말해서 분산의 제곱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분산이 된다. 이제 시그마 J의 제곱이 분산이죠. 시그마 J가 표준 편차고 그래서 분산이 된다. 어떻게? 또 한번 계산해 봤어요. 자, UJ의 T의 C, UJ는 이게 이제 C죠, C. 네, C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킵하고요. 다시 UJ의 트랜스포즈를 안으로 넣었어요. 어차피 얘는 서메이션이니까 안으로 집어넣고 얘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오케이. 그리고 얘를 리라이트 하니까 트랜스포즈를 쓰니까 XI 트랜스포즈 UJ 요쪽을 트랜스포즈를 쓴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그대로 놔두고. 자, 그러면 XI 트랜스포즈 UJ는 XI 트랜스포즈 UJ는 의미가 뭡니까? XI 트랜스포즈 UJ는 XI 벡터를 U0로 프로젝션 했다는 거죠, 이게. 계속 나옵니다. 프로젝션이죠. 그때의 그 실수값이죠. 얘가 실수값. 이게. 그리고 그 실수값을 제곱한 거잖아요. 그죠? 이 실수값을 제곱한 거. 그러니까 UJ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 안에 이 XI, T의 UJ 값이 하나가 나와 있고 이 XI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J라고 하는 인덱스는 편의상 쓴 거고, 그러니까 UJ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UJ라는 성분으로 총 N개의 벡터들이 프로젝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값들의 제곱들을 쫙 나열한 거니까 왜 평균? 그게 바로 분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I 트랜스포스 UJ는 프로젝션이고 이러한 프로젝션 값들이 이러한 프로젝션 값들 프로젝션 값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죠. 바로 요 벡터 위에서의 분산이 되죠. 분산값 시그마 J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확률 통계랑도 연결되고 막 그럽니다. 지금 뭐 이게 지금 믹스가 돼 있어요. 값이 된다.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려워도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값의 제곱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산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파트가 분산의 제곱이 돼서 따라서 원래 J는
원래 j는 여기 나와 있는 k 더하기 1부터 나와 있는 이 큰 값이었는데 요 자체가 시그마 j였다는 거죠. 시그마 j. 그래서 시그마 j들을 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에라 벡터를 요 에라 쪽을 시그마 분산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이게 식이 깔끔하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명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게 이런 차원입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걸 한번 해보고 나면은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분산의 값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데이터 분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 중요한 컨셉은 올리면 칸이 있어서 그래서 분산을 가장 크게 하는 기저 벡터 분산을 가장 크게 하는 기저 벡터를 기저 벡터 U. 그러니까 지금 U는 지금 우리가 특정하진 않았어요. 지금 계속 계산을 해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U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그냥 새로운 기저고 직교 단위 벡터이다라는 말만 했지 U를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지는 아직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직교 단위 벡터를 우리가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데 근데 그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은 분산을 가장 크게 해야 된다. 분산의 값을 요 값을 가장 크게 한다. 그래서 요 원래 j의 값이 만일에 빅 j가 여기가 1부터 뭐 n이 아니라 이 k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k 값은 이제 2를 잡는데 아까 여기서 어딘가 써 있지 않나? k가 2를 많이 쓴다는 말을 썼을 텐데. 잠시만요. 쓰긴 썼구나. 다음에 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네, K가 2를 많이 쓴다. 네. 자,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에러 벡터니까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분산을 가장 크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픽처가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산을 크게 한다는 게 자, 보통 이제 PCA 설명할 때 이 차원에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칠까요? 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XY 좌표계에서 데이터가 4개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뭐 X축으로 가면은 값들이 이렇게 X축의 입장에서는 하나 뭐 X1, X2, X3, X4라는 값으로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Y축으로 보면은 얘는 Y1 그다음에 이제 Y2 옆에 있고요. 가만히 Y3
y4 뭐 이렇게 있겠네요. 그러면은 요 간격이 이 정도밖에 안 나잖아요. 얘는 이 정도밖에. 이런 식으로 파랗게 쓰자.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것은 이 데이터들이 가급적이면은 멀리 쫙 퍼져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X1과 X4의 간격이 평균을 안 써져 있지만 여기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죠. 약간 몰려 있잖아요. Y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PCA 방법은 요거를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점을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 나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 하면서 이 사람이 상당히 새로운 축을 만들어내요. 요런 U라는 벡터, U1이죠. 그리고 또 다른 벡터, U2 이렇게. 그래서 U1으로 보면은 이 값은 여기에 있어. 그래서 이 값은 여기에 있고 이 값은 여기에 있고 이 값은 여기에 있어. 많이 차이가 안 나네 생각보다. 좀 차이가 나면 더 좋은데. 예. 아무튼 그래갖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U1으로 이 값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이쪽의 거리가 조금 더 이게 더 커야 되는데 하나만 더 약간 좀 왜곡합시다. 이쪽이라고 합시다. 이쪽. 이렇게. 네, 그래서 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 보면은 나는 이쪽으로 프로젝션을 한 거죠. 그래서 요 네 개의 점이 요 라인으로 지금 프로젝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요 간격이 여기서 나온 이 간격과 이 간격보다 넓어진 거죠. 그래서 분산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크게 만들면 좋은 게 뭐냐면은 데이터들 사이의 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분리를 세퍼레이션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분산을 맥시마이즈 하는 식으로 되는 직교좌표 U1, U2를 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걸로 넘어가면 요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아, 수학적으로 쓰면은 결국은 이게 사라졌네. 어, 음.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라그랑지 방법이라는 건데요. 요거죠. UTCU를 최대로 하는 U를 찾아라. 대신 U는 유닛 벡터다라는 거죠. 좀 전에 한 그 내용이죠. 좀 전에 그 유닛 벡터가 있어서 요 값을 분산이죠. 요 값이 분산이잖아요. 분산을 맥시마이즈 해야지만 데이터 분석에서
유용하다라는 거였죠. U1을 찾는 거죠. U1, U2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해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이 값과 이 값과 이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의 스칼라 멀티플을 찾는 거다. 그래서 J 뭐 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빙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미적분하게 나오는 내용이니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한번 리콜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받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미니마이즈 한다, 최대화한다, 그러니까 맥시마이즈 한다라는 말을 하려면은 이거를 미분을 합니다. 뭐로? U 벡터로. U가 변수거든요. 그래서 U 벡터로 미분을 하면은 벡터 미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 CU가 있고요. 그래서 U 벡터 U가 사라지고 람다 U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변수처럼 쓰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CU는 람다 U가 나오네요. CU는 람다 U. 요 양옆에다가 U를 곱하면은요. 예, U를 곱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UTCU는 뭡니까? 람다의 UT에 이렇게 되고 UTU는 1이니까 람다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C로 보면은 이 람다는 C의 뭐다? 오늘 배운 아이겐 밸류가 되죠. 그래서 공유 매트릭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유닛 아이겐 벡터가 U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값은 분산이 또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 밸류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게 바로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분산에서 아이겐 밸류를 구하라. 이건 똑같은 내용 같으니까 지울게요. 지우면 둘 다 없어지는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C로부터 고유값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고유값의 크기가 람다하고 알고 보니까 람다하고 분산하고 같은 거였어요. 지금 아이겐밸류가 분산값이니까 그래서 분산이 크다는 거는 람다가 크다는 거고 아이겐밸류가 큰 거부터 쭉 나열을 하고 그 큰 순서대로 각각의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을 이제 U1, U2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래서 U1과 U2가 아이겐 밸류가 가장 크고 그래서 보통 두 개를 많이 쓰죠. 그래서 U1, U2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써서 두 개를 써서 쓴 것을 이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쓰는 이유는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 n개의 피처를 그래서 따라서 n개의 피처 중에서 데이터를 설명하는 n개의 피처 중에서 그 가장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두 개의 피처만. 근데 이 두 개의 피처라는 게 n개 중에 그 픽2가 아니고요. 어떤 걸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거죠. 그래서 잘 설명하는 새롭게 조합된 두 개의 피처만으로 이해한다. 원래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기말고사 성적을 예측하는 그 피처로서 10개가 있었다고 쳐요. 뭐 퀴즈 점수, 중간고사 점수,
그다음에 출석 점수, 그다음에 뭐 홈워크 점수 쫙 한 10개가 있다고 쳐. 그러면은 기말고사 점수를 가장 잘 나타내는 피처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간고사 점수와 그다음에 퀴즈 점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정도 되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하나만 픽하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N 그다음에 퀴즈 점수 합한 거 그게 하나의 피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합된 두 개의 피처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N개 중에서 픽 두 개가 아니고요. N개의 피처들의 적당한 결합으로 생긴 또 다른 피처죠. 또 다른 피처고 그 피처가 실제로 데이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장 설명하는 새롭게 조합된 두 개의 피처만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PCA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로 하면은 그 전체 피처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뭐 U1으로 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프로젝션을 한 곳에 했을 때 충분히 퍼져나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한 두 개 정도로 하면은 원래 데이터에서 이 피처로 떨어졌을 때 작은 수의 피처로 떨어졌을 때 오류가 좀 적겠죠. 오류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개 정도 하면은 뭐 70%에서 80% 정도의 그 데이터의 성질을 우리가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식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PCA 방법의 어떤 기본 철학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채팅창에 알려주세요. 질문 있으면. PC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게 아이겐밸류를 참 정확하게 쓰는구나. 요 파트 있죠. CU는 람다 U. 이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문제로 완전 리드스되고 요 아이겐밸류 값과 분산이 동일하다. 그래서 왜 아이겐밸류를 최대값으로 갖는 것을 취해야 되는지를 알아냈죠. 분산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렇죠? 분산을 맥시마이즈 하다 보니까. 그럼 왜 분산을 맥시마이즈 하냐? 데이터들을 쫙 펼쳐놔야 되니까. 우리가 분산이 많다는 거는 보통 안 좋게 생각하죠. 평균에서 멀어지니까. 근데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은 데이터들이 쭉쭉 펼쳐져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높은 게 좋습니다. 분산이 커야지만 데이터가 펼쳐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데이터 분석의 KNN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데이터들이 펼쳐져 있어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클러스터링이 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겠죠. 오케이. 자,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요 우리가 이제 고유값 챕터 5에 대한 고유값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이 더 뭐 미적분학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시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벌써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사이버 캠퍼스에 그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더 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음, 해보고 싶은 내용은 이제 미적분학과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이죠. 미적분학과 데이터 분석이고요. 그것도 좀 내용이 재밌는 게 많아요.
다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선형 변환, 고유값, 고유벡터까지 했다면 이제 미분과 적분, 뭐 편미분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챕터 6는 미분과 적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자, 뭐 미분 적분 뭐 많이 들어갔고 여러분들이 나는 뭐 미분 적분 잘 알아라고 이제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아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을 안다는 그 개념이 공식을 아는 거지 그 펀더멘탈한 개념을 제대로 아는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볼게요. 이제 미분을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미분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지 주장 같죠. 이런 말은 잘 안 쓰지만 제가 과감하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은 미분의 개념 자체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 원조의 개념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유리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한번 같이 볼게요. 강의 잘 안 올라왔는데 지금 올려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를 잘 이용하나 봐요. 그래서 원한다면은 올려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 갖고 일단은 올려놓을게요. 일단은 그 요 지금 화면에 띄어 있는 거 한번 쭉 보기 바랍니다. 시험은 요 자료는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착각할까 봐. 비록 오늘 조금 하긴 하지만 오늘은 이거에 대한 인트로덕션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동영상도 좀 열심히 좀 보고 있나요? 제가 우리 수업한 거 계속 올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동영상 그 공지사항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보니까 조금씩 조회를 하고 있네요. 강의 잘 올라갔죠? 자, 그래서 왜 중학교 때 배웠다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함수라는 걸 일단 생각하고 그다음에 fx가 이제 어떤 구간인데 일부러 그냥 a 마이너스 델타 b 플러스 델타라고 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a, b 구간인데 a보다 조금 왼쪽으로 갔죠. 델타만큼 뺐고 b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간 겁니다. 그냥 그 편의상 이렇게 쓴 거고요. 약간 a하고 b보다 조금 더 a, b 구간을 포함하는 또 다른 구간이 있어서 자, 그래서 두 점 a, fa 그다음에 b, fb를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너무나 우리가 중학교 때 맨날 하던 거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그게 바로 fb 빼기 fa를 b 빼기 a로 나눈 거죠. 기울기 기억나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울기. 자, 이 직선의 그러면 방정식을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를 아니까 y 마이너스 이제 a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fa는 기울기 알고 x 마이너스 a. 자, 요거 많이 보던 거죠. 혹은 y는 뭐 mx 플러스 그 절편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이고 요 m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를 집어넣고 그래서 a하고 b만 알면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중학교 수학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중학교 수학이고 고등학교 수학은 이제 여기서부터죠.
만일 x가 a에 가까워진다면 이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아, 이 x가 임의의 숫자잖아요. x는 여기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있다 보니까 x가 a에 충분히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어, a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x보다 그러니까 큰 a보다 큰 x로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a보다 작은 x 값들로 해서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델타를 0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a 근처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약간 테크니컬하죠. 그러면은 요 비율 있잖아요. fx-fa divided by x-a 라고 한 값. 다시 말해서 요 기울기처럼 생겼죠. 여기 요 y를 fx로 보면은 fx-fa를 x-a로 한 거. 이것도 또 다른 이게 또 기울기죠. a와 a, fa와 그런 한 점과 x, fx라는 그 두 점을 이은 기울기 값이죠, 이게. 근데 이제 x가 a로 계속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때의 이 값이 정해지면 그 값을 f'a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까워질 때 이런 개념만 알면 돼요. x가 a로 계속 접근해. 그럼 이 비율이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수렴하는가 있을 때 이것이 수렴할 때 있을까요? 수렴할 때 하나로 계속 가는 거죠. 그 값을 이렇게 해야 좀 정확하게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f에 따라서 x가 a에 계속 가까워지는데 요가 또 뭔 거에 가까워져. 수렴한다는 어떤 숫자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값을 어떤 값에 수렴할 때 그 값을 f'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리밋의 개념, 무한보다는 리밋이죠. 리밋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냥 어떤 값을 수렴할 때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설명을 안 한 것뿐이지 이런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중학생도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 비율이 기울기가 계속 바뀌는 거죠. b 대신에 x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럼 이 기울기가 희한하게 어떤 값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f'이라고 하고, 자, 이거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면은 f'a는 직선 y 콜 fx 위에 있는 a, fa 점 있죠. 그 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된다. 자,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말하면은 시간, t가 a라는 시간의 순간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자, 이제 자동차로 뭐 비교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뭐 많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뭐 택시를 그냥 예를 들어 할게요. 택시를 할 경우에 택시로 이제 커브를 틀잖아요. 막 가다가 커브를 순간적으로 틀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가던 속도에서 커브로 가는 그 순간의 속도를 매저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학교에서 여러분들 집까지 택시를 뭐 급해서 탔어. 근데 이제 30분 거리가 있고요. 30분 거리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3km야. 그렇죠? 그러면은 30km라고 합시다. 30분 거리에 이제 그 30km야. 말이 좀 안 돼. 택시가 총알 택시네. 너무 빨리 가는데 이러면 좀 문제가 있겠다. 예를 들더라도 이 교통법규에 저기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1시간 동안에 30km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make sense 하죠. 1시간 동안 택시로 30km를 갔어. 그거를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하죠. 1시간 동안 1hour에 그래서 뭐 나중에 쓰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30km 킬로미터를 운전하는 차
이거를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는 30km를 1hour로 나누는 거잖아요. 아우, 나누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전을 할 때 커브길로 갈 때는 이 평균 속도로 이해하면 안 되죠. 어. 커브길을 갈 경우 이때 속도는 30에서 사실은 체감적으로 30으로 쭉 가고 있다가도 커브를 돌 때는 훨씬 더 가파른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커브를 갈 경우 순간 그 속도가 그 평균 속도가 그 커브로 돌아가는 그 지점 커브로 갈 경우 순간적인 속도는 증가한다. 그 이유는 그, 그 커브길에 해당하는 것의 이후 기울기가 그 이유는 t라는 시간 A와 T1이라고 할까요? T1이라는 시간 T1이라고 할게요. T1이라는 시간과 그다음에 T2라는 두 개, 이 두 시간의 거리가 시간 차가 작을 경우 요 T1, T2 마이너스 T1이 작아지므로 그에 따른 기울기가 커지게 된다. 커진다라고 해서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울기가 증가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순간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작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기울기가 변화를 하는 거고 그 변화하는 값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분은 중학생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미분과 직선의 방정식 혹은 직선의 방정식에 나오는 기울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적분은 뭐냐? 적분은 이제 컨셉적으로는 미분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죠. 적분은 막 인테그럴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보다 포뮬라가 더 복잡하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적분을 이제 미분의 반대 개념으로도 이해를 하다 보니까 반대 개념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기울기가 미분인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기울기가 미분이죠. 컨셉으로는. 근데 기울기의 반대 개념이 뭐냐고.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울기의 반대 개념이 뭐야?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적분을 단순히 미분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적분은 적분 자체의 어떤 그 근원적인 컨셉이 있는데 그 컨셉이 면적입니다. 적분의 개념은 면적. 요거 요 적분의 개념을 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 지금 들어본 적이 있으면 1번 조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라면 0번 한번 눌러볼까요? 여러분들이 매스메리컬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나?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면 0번 눌러주세요. 네.
일부 학생들을 많이 단순히 적분을 면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요. 실제로 이게 딱 여러분들 가슴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면적은 오히려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사실은 적분을 초등학교 때 가르쳐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6년 동안 묵혔다가 6년이 아닌가? 4년, 5년을 묵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는 거죠. 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생한테 적분 가르치면 난리 나겠죠. 왜 선행하냐고. 근데 선행이 아니에요. 그냥 면적이 적분이랑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선행의 어떤 덫에 좀 쌓여 있다 보니까 알고 있는 개념을 나중에 다시 반복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뭐 시행착오를 겪고 있죠. 자, 실제로 그 의미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구간이 있어요. 어떤 구간에서 정의되고 이 구간에 이제 함수값이 양수로 표현하겠습니다. 양수가 아니면 좀 설명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함수가 포지티브한 값들을 쭉 가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과 y 콜 fx의 그래프 사이에 어떠한 공간이 생기겠죠. 그것을 그게 이제 면적이죠. 그 값을 우리가 적분이라고 한다. 적분 정의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기하적인 정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배우는 적분은 이제 어떤 리미트 개념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데 기하적인 개념으로는 그냥 구간 A, B와 그 위에서 정의된 그래프 사이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y는 x라고 하는 단순한 그래프 있죠. y는 x 머릿속에 생각하고 구간이 0과 1이에요. 그러고서 이 직선의 그래프로 이루어진 도형은 직각삼각형이 되죠. 누구나 다 지금 삼각형 이렇게 생긴 거죠. 삼각형. 자, 이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이 1이고 높이가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렇죠? 2분의 1이 된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 삼각형의 공식이에요. 근데 벌써 이게 지금 우리가 적분값을 구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적분값이냐면 y는 x의 0,1 이 구간 위에서의 뭡니까? 그 위에서의 이게 뭐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이 면적이면서 동시에 요 구간 0,1 위에서 정의된 이 그래프의 면적, 면적이었으니까는 적분을 쓰자. 뭐 적분도 2분의 1이 된다. 이거 먼저 설명합니다. 한편 요 함수에 의해서의 이 함수의 뭐 여기 요 평균 얘기는 여기다 또 써야 되겠죠. 요거 위에서의 평균은 또한 1이죠. 평균이라는 게 이제 0에서 1까지 함수가 갈 때 함수의 값도 0에서 1로 변하죠. 그래서 1-0분의 1-0이니까 평균이 1이고 또 미분도 사실은 항상 어느 점에서든 1입니다. 그래서 평균값은 혹은 미분값은 1이고 적분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값과 0이라는 값이 툭 튀어나옵니다. 면적과 그 다음에 기울기죠. 근데 이 두 개의 값이라는 거, 두 개의 값, 2분의 1과 1,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식이 바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다.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다. 참 너무 신기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분과 적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미분 기하의 기본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인테그럴 뭐 이렇게 하죠. 인테그럴 0이 있고요. 0에서 좀 전에 1하고 아까 함수 y는 x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 함수의 적분을 하는 거는 이제 2분의 1의 x의 제곱을 우리가 0과 1에서 0과 1에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분의 1이 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그 값과 그 다음에 함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지금 한 것이다. 즉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숫자가 나온다. 즉 이것이 성립한다. 그래서 x라는 값에 더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요것이 나오게 하는 그 anti derivative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정적분이 바로 그 x의 2분의 1 x 제곱이죠. 2분의 1 x 제곱인데 그 2분의 1 때문에 요 2분의 1이 나온 거예요. 2분의 1.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제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미분하고 적분은 매스매티컬리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도 잘 연결이 되고 특히 미분이 많이 쓰이죠. 미분은 이제 코스트 펑션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데 사용이 되죠. 그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편미분이다라고 하고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경우 그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이제 편미분이라고 하고, 근데 본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의 베리어블만 있는 함수에 대해서 그 베리어블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예. 나머지를 상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편미분 혹은 미분이 사용된다. 비용 함수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변수를 변화시키는 방법, 변수를 변화시킨다거나 변수의 값을 조정하는 거죠. 조정하면서 코스트 값,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건 미분하고 완전히 연결이 됐고요. 그럼 적분은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에서 어디에 쓰이느냐?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데는 이제 확률이겠죠. 확률 함수를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이해를 하죠. 그래서 확률 함수에 쓰이고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 이제 강화학습 같은 거 할 사람들도 있을 텐데 강화학습 할 때도 이제 보상 함수를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누적된 그 보상이죠. 누적된 보상을 맥시마이즈 한다라고 할 때도 쓰이고 그래서 미분과 적분에 대한 탄탄한 수학적 난리지가 없으면요. 여기 이런 거 나올 때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은 굉장히 컨셉으로부터 여러분이 탄탄히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시험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할 수 있겠네요.